내가 가진 기운이 금전을 뜻하는 기운이 예를 들어서 금이야, 쇠란 말이에요. 내 배우자가 가진 기운이 예를 들어서 뭐 불이야. 그러면은 결국 녹여요. 내 돈을 녹인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내 돈을 녹여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걸 흘려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네요. 그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일단 그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기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네. 우리나라 이혼율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네. 사실 이번 시간에가 이혼 후 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궁합이라고 봐요. 네. 네, 궁합이 맞지 않다. 저는 손님들한테 약간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려요. 궁합도 안 보고 결혼했어? 이런 말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궁합 봐요, 선생님? 요즘 세상에도 옛날 세상에도 볼 때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첫째 궁합이라고 봐요. 궁합이 너무 맞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기운. 두 사람의 기운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물, 불이야. 물하고 불하고 만나면은 어느 한쪽은 꺼지든지 어느 한쪽이 마르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뭐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근데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자꾸 삐끄덕삐끄덕 거릴 거예요. 삐끄덕삐끄덕 거릴 거고, 그리고 뭐 부부 궁이 없으신 분들, 네. 부부 자리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기운들이 일단 사라지니까 그래서 좀 더 잘 풀린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다양하다고 봐요, 정말로. 그렇다면 이혼하고 사람들이 이제 금전도 잘 들어오고 이 사람들도 또 좋은 사람들 네. 많이 만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기운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가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기운이 금전을 뜻하는 기운이 예를 들어서 금이야, 쇠란 말이에요. 내 배우자가 가진 기운이 예를 들어서 뭐 불이야. 그러면은 결국 녹여요. 내 돈을 녹인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내 돈을 녹여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걸 흘려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네요. 그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일단 그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기운. 제가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해요. 연애 잘했는데 결혼하고 이혼하는 집 있고, 네. 연애는 좀 삐끄덕거리고 좀 시끄러웠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잘 살아. 네. 너무 잘 살았는데 애기 놓고 좀 탈나는 집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게 다 기운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게 부딪히느냐, 궁합적으로 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는 본인 두 사람만의 문제잖아요. 근데 결혼은 뭐예요? 시댁도 있고 처가도 있고 양집안에 가정명당에 조상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기운들 쪽에서 우리가 뭐 뱀이 이무기가 되고 용이 돼야 되잖아요. 너는 그런 기운인데 너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거꾸로 간단 말이야. 용이 다시 이무기가 되고 뱀이 되는 궁합이야. 그러면 어때요? 재산을 잃고 뭔가 하는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근데 갈라서고 나면은 다시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사실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제 남편, 네. 제 와이프와 결혼하고 보니까 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쵸? 제가 지금 네. 뱀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거 용이 되게끔은 못하나요, 선생님? 그게 조금 저거 그렇게 해요. 이미 산 거 어떻게 하겠어? 참고 살아라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네, 그럴 때 말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길은 있다라고 봐요. 제가 무당집이 희한한 게 손님들이 정말 희한한 문제를 갖고 온다고, 희한한 이유가 있고 희한한 해결책이 있는 게 무당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극하는, 아까 말씀 궁합적인 부분에서라든지 기운적인 부분에서 극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생할 수 있게 바꿔놓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뭐 혼인 여탐도 있을 거고, 뭐 사주상으로 이혼을 시켜 놓는 거지. 그런 표현도 써요, 저는. 너네 먼저, 그래, 너네 사주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끼리 먼저 이혼을 시키자. 그럼 너넨 잘 살 거야.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쉽게 표현해가지고 전문 용어들도 있기는 한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식의 뭐 방법들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뭐 이미 10년 살고 애 놓고 살았는데 궁합 안 좋다고 이혼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 궁합이라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상님, 그죠. 아이 맞아요. 여기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연애는 어때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 가정 명당을 만드는 거는 나와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의 부모님도 있고 나의 부모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이제 조상자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해요. 너네는 결혼 잘했어. 너네 조상님이 묶어준 인연이야. 라는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조상이 묶어주는 인연만 있을까요? 조상이 반대하는 인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은 궁합은 어쨌든 이제 상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이프 사주에 내가 뭐 판검사를 만나라 했는데 만나는 사람이 판검사가 못 돼. 그러면은 판검사가 못 될지언정 뭐 건강하다든지 저는 그게 상쇄라고 보거든요. 쉽게 표현했을 적에.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하고 나는 애기들하고 원진이라든지 이런 걸 또 끼고 타는 애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충한다 합한다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찍이 부모 떠나서 살아라 이런 애기들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요즘 세상에 무슨 궁합이야 우리가 좋으면 사는 거지 라는 추세긴 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봐오던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어디 가셔서든지 그냥 궁합 정도는 한번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